지혜석TV의 디테일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뽀뽀뽀에 나오는 그 누구 언니인데? 언니 같다. 자, 오늘은 디테일러답게 좀 디테일을 챙겨볼까 하는데요. 주제가 개강일에 꼭 해야 되는 3가지 팁을 드릴 건데요. 이미 하고 계신 건데 거기에다가 제가 디테일을 하나씩 더 붙여보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을 좀 가보면, 원래 본론 가기 전에 약간 스몰 토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머리를 오늘 했잖아요. 펌을 했답니다. 어떤가요? 오늘 주제가 개강일에 꼭 해야 되는 3가지 운영 팁인데, 일단 개강일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사례부터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1년 동안에 커리를 다 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월 개강하는 날짜를 지정해 놓고 종강하는 날짜도 지정을 해놨어요. 이거는 월 횟수제로 저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월수금반이면은 이제 한 12번, 그리고 화목반은 8번, 주 이제 5회, 매일 반이죠. 이제 월 20회 해가지고 횟수를 다 지정해 놓고 해당하는 월에 만약에 12번, 8번, 20번이 각각 채워졌다. 그러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클래스 데이라고 해서 수업이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활용하기 나름이긴 한데, 저희가 노클래스 데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학부모님 모셔와서 하는 간담회로 하기도 했었고, 뭐 시험 기간이랑 겹쳤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행사, 그러니까 수업 외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이 노클래스 데이라는 거를 활용을 했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개강일, 종강일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개강일은 그 해당 월의 수업 1일차, 그 해당 월의 수업 1일차에 해당되는 날을 그냥 개강일이라고 칭한 거고, 종강일은 12번, 8번, 20번 그 마지막 날, 채우는 마지막 날을 종강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이렇게 했던 게 뭐 한 달 단위로만 수업을 다 진도 나가고 끝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하나의 과정이 있으면 뭐 3개월짜리 과정, 6개월짜리 과정 이렇게 해서 좀 레벨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다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진도도 이렇게 한 달마다 끊어놨죠. 끊어놓고, 이게 수납 때문에도 그랬고, 또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운영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수시로 입학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하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도 설정하는데 또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또 더 디테일한 거라서 이 수업 운영에 대한 거, 커리큘럼 이야기는 지금 안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개강일, 오늘의 포커스는 개강일에 해야 되는 3가지였으니까 신규생이 우리 학원에 이제 등록해서 처음으로 오는 그 입구에서 들어와서부터 이제 수업을 할 거잖아요. 그 순서의 흐름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학원 입구에서 이 학생을 맞이하는 거,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원래 수업을 하고 있었던 재원생들이 있고 이제 신규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신규생이라는 것도 저희가 그냥 아무 때나 입학하세요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월 이 월 단위로 저희가 끊어놨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더 돈을 벌고 싶었다면 수시 입학을 그냥 허용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이 월 단위로, 그리고 이 뭐 3개월, 6개월 단위로 해서 레벨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으니까 적어도 기존의 수업을 다 이제 다니고 있던, 받고 있던 재원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수시 입학이라고 한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잠깐 돈 벌 수 있다는 그 생각 하나로는 되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은 이제 이 새로 들어오는 친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와서 적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실제 재원생 입장에서는 얘는 가만히 이 교실 안에 있는데 자꾸 신규생들이 이 반에 배정돼서 들어오잖아요. 너무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차이로 아이들이 뭐 2명이 연달아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뭐 일주일 차이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한 건데, 중요한 건 어쨌든 한 달이라는 시간이 뭐 길다면 길지만 사실은 별로 길지 않은 그 시간 안에 아이들이 해봤자 12번, 8번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자꾸 수시로 아이들이 들어온다? 이거 되게 거슬려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이가 있을 때마다 또 새로 안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 재원생들한테 맞춰져 있던 그 분위기대로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개강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맞춰서 신규생들을 다 들어오게끔 했었다. 일단 그 전제 하에 입구에서 맞이한다가 뭐가 있냐면,
이 친구들은 우리 학원에 시험 보러 올 때만 와보고 안 와봤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토익이라든지 이런 큰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우리 어떤 응시 그 수험 번호가 있고,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시험을 본다 해가지고 고사장 이렇게 번호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안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이 학원 내에서 교실 몇 개 없는데 어머님들한테 아무리 저희가 개강에 대한 안내 문자를 보내도 아이가 왔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멀뚱멀뚱 와서 저 새로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걸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에 아차 싶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어차피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애들 인솔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개강일이라고 하는 날만큼은 적어도 대놓고 더 환영을 하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명분은 새로운 친구들은 우리 학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되겠다. 어디까지? 그 해당 학생의 교실까지.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각 반별로 그 해당 시간대에 맞춰서 첫 수업을 들어가시는 선생님이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새로 들어오는 건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기야 알겠죠. 근데 이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수업 때 기다리고 교실에서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새로 온 애가 있으면은 또 그냥 왔겠거니 하고 수업을 나가버리는, 이것보다는 담당하게 될 그 학생의 이름까지 파악해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나가 있고, 아이가 도착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너 혹시 이번에 처음 들어온 지혜니?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주면 그게 얼마나 감동적일까, 이제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신입생은 교실이 일단 어딘지 모르고,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님이 같이 첫날이니까 오실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감안한다면 좋은 인상을 여기서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뭐 한두 명일 테니까 외워서 입구에서 이름 불러가며 맞이해주고, 나는 너의 선생님 누구누구야 소개해준 다음에 교실까지 같이 가자. 그럼 이제 어머님은 안심하고 이제 가시면 되겠죠. 정말 교실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랑 맞물려서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일종의 학원 투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왔으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거를 해도 되는지 어떤 거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왔을 때 일종의 투어처럼 정수기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쓰면 되고, 뭐 화장실은 어디에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려줬었어요. 그리고 뭐 쉬는 시간이 되면 뭐 로비에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도서관이 혹시 이제 학원 내에 있다 그러면 그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아이가 처음 왔지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는 일일이 다 투어를 했었습니다. 이거 하실 때 그 투어의 이름을 좀 붙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개강에 인사한다는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이런 거죠. 코드명 개강. 되게 사실 별거 아닌데 저희끼리 어떤 문화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개강일에 수업 계획서를 배부하고 설명하기. 이게 이제 디테일한 건데요. 설명하기. 그러니까 수업 계획서라고 하는 게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이 범위의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첫날에는 어떤 진도를 나갈 거고 숙제로는 어떤 부분이 이제 나갈 거다. 이게 그냥 정리되어 있는 계획서잖아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정말 쓸모없는 거겠죠. 근데 저희는 얄짤없었어요. 일단 이 뭐 레벨별로 정해진 진도 당연히 있었고요. 이 진도대로 나가려면 정확한 진단도 필요해요. 그 반에 어떤 아이가 들어가야 정말 주어진 시간 동안 학습을 해서 완성하고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 내에서 이제 월별로 또 쪼개가지고 한 달씩 수업 진도에 맞춰서 수업 계획서를 만든다는 거, 이거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뭐 일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저희도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보니까 아니지, 수업 계획서라고 해봤자 12개 혹은 8개, 그리고 그러니까 주 5일반 매일반 같은 경우는 그래봤자 뭐 20개 해서 많아봐야 20개의 칸을 채우는 건데, 이게 어차피 레벨별로 연간 저희 일정들이 다 나와 있는 거라면 그렇게 선생님이 매번 작업할 건 없겠다? 이런 접근으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별로 업무가 과중되진 않더라고요. 그냥 날짜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1회차, 2회차에서 뭐 12번째까지, 그 다음에 8회 수업하는 친구들은 8번까지 해서 매번 수업 때 어느 정도의 진도를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제목이나 뭐 장 제목 이런 거겠죠. 그리고 뭐 정확한 교재의 페이지 수 이런 것들도
처음에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다시 그 해당 반에서 같은 월에 수업을 나가게 됐을 때 똑같은 진도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건 뭐냐면 저도 이제 학원들을 다니면서 알게 된 건데 따로 진도 설정을 뭔가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설정이야 뭐 할 수 있죠. 언제까지 뭘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기한이 따로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늦춰지면 늦춰지는 대로 애들한테 맞추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교재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어떤 반은 3개월, 어떤 반은 뭐 5개월 걸리고 해요. 이게 말이 되나? 같은 레벨인데 같은 교재로 진도를 나가는데 누구는 3개월 만에 끝내, 누구는 5개월 만에 끝내.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시간표가 이상하게 나와요. 네. 그리고 레벨업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왜냐? 3개월 안에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다음 레벨로 올라간다고 칠게요. 레벨업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같은 교실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아이들이랑 책만 바꿔서 수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레벨업의 의미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 고정된 어떤 시간대와 요일 그리고 교실 다 지정돼 있죠. 레벨은 다 거기에 설정돼 있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아이들은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 반에서 했어. 레벨업이 돼. 그러면 다음 달에는 이 반에 있으면 안 되겠죠. 다른 반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이래야지 흐름이 있고 TO가 생기고 또 새로 온 친구가 있으면 반 배정이 되는 거고 애들도 레벨업이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시간표 진도 설정이 돼 있고 거기에 맞는 수업 계획서를 만들었다? 그러면 매번 바꿀 수업 계획서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만 이 한 반의 어떤 한 레벨의 진도에 맞춰서 월별 계획서를 만들어 놓으면 과제 양은 좀 그때그때 유연하게 바꿀 수는 있겠으나 기본 진도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작성하는데 그 안에 또 뭘 포함시키냐면요. 반명, 그 다음에 선생님 이름, 수업 요일이랑 뭐 수업 시간, 사용하는 교재명 이거를 다 명시를 해줘요. 왜? 생각보다 선생님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아이도 있지만 어머님들도 그렇고요. 전화 문의할 때 어떤 선생님한테 문의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지정을 해주고요. 또 교재가 뭐가 있는지 이것도 다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는 진도표 말고 그 뒷면에는 숙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어떤 사항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아이들이랑 그 시간에 같이 지키자 해서 룰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리 반은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키자 하고 서명하게끔 했었어요. 여기까지는 어쩌면 많은 학원들이 이미 뭐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했던 거는 뭐냐면 이건 이제 배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업이 딱 시작되면 개강날에 기존 재원생도 있겠죠. 신규생도 와 있어요. 신규생을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생은 이거 지난달에 이미 들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걸 이제 명분을 삼아야겠다 생각해서 그래 이것도 이제 반복 학습인 거죠. 학생들이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그래서 재원생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반명부터 우리 선생님 이름 뭐더라? 우리 책은 뭐더라? 이렇게 챙기는 거야. 진도는 어디에 써있지? 숙제는 어디에 써있지? 혹시 결석하면 뭘 봐야 되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짚어주면서 신규생은 또 왔으니까 이제 처음 봐야 되는 게 맞고 재원생은 지난달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멘토, 멘티라는 걸 또 지정을 해주는데 기존에 있던 학생 중에 한 명과 이제 막 들어온 친구 이렇게 짝꿍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멘토 학생이 멘티 학생에게 우리 학원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알려줘라. 그러면 이때 이 수업 계획서를 보는 방법을 또 자기들끼리 그 아이들의 언어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하거든요. 훨씬 빠르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투어처럼 우리 학원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이제 효과를 봤었는데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굳이 매번 리마인드 시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아이들끼리가 그런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훨씬 편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또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그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뭔가 학원에서 어떻게 뭐 시도를 해보겠다 하면은 그 시스템을 우리 선생님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 시스템이 되게끔 만들면 훨씬 편해진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한 좀 또 하나의 디테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이거를 교재가 있으면 첫 장 딱 그 표지를 열었을 때 왼쪽 안쪽
양쪽에다가 부착을 했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교재별로 진도가 다 어차피 정해져 있고 선생님이 이제 담당하시는 수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진도표를 보려면 하나에 이게 다 정해져 있으면은 너무 헷갈리겠다 싶어서 교재별로 이 진도 설정되어 있는 수업 계획서를 부착해 주기로 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 자리에서 같이 붙이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되게 빨리 붙여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숙제를 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은 그러면 이 책을 갖고 있는 한 표지를 딱 열었을 때 수업 계획서가 다 딸려 있으니까 이걸 보고 거기에 맞게 숙제를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결석을 해도 그 교재에 관해서는 진도가 어떻게 설정돼 있으니까 뭘 하면 돼. 어머님들도 어떤 책이든 펼쳐보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확인하기가 되게 좋았다. 이게 그 개강일 하루만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놓으면 첫날에 이게 다 세팅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도만 막 무작정 나갈 게 아니라 첫날에 한 20분 정도는 이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남은 시간 진도를 아주 알차게 그냥 잠깐 나가고 이제 끝내는 건데 첫날에 신경을 써놓은 만큼 그 대신 이제 남은 한 달 동안은 굉장히 또 편하게 수월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것도 이제 뭐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해피콜, 웰컴콜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거 뭐 학원마다 부르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만약에 부르는 게 없으면 이것도 이름 한번 지어보세요. 이 새로운 친구가 수업을 한번 딱 받고 갔잖아요. 그랬을 때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그 인사하는 상담 전화가 무조건 첫날에 돼야 됩니다. 네, 첫날에. 이것도 다 그 첫인상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날 원칙은 수업 당일에 다 끝내야 된다. 전화 상담을 다 끝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것도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냥 다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전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뭘 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건 사실 또 상담에 대한 어떤 팁으로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면 첫날에 어머님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하죠. 실제로 저희도 제가 상담이라는 거를 저도 뭐 처음부터 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강사할 때 제일 싫었던 게 피하고 싶었던 게 상담이었거든요. 할 말이 없어서. 저는 이제 거기에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 나처럼 수업을 잘해도 상담은 또 다른 영역이니까 이걸 어려워하는 선생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차라리 어떤 걸 뭘 해야 될지를 쥐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해서 매뉴얼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건데 적어도 이 첫날 와서 수업 받고 간 친구들에 대한 이 상담 전화에서는 어머님의 그 생각과 아이가 집에 이제 막 오자마자 했던 어떤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들은 얘기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이 세 가지 이게 뭔가 일치하면 역시 보내길 잘했다 내가 등록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기서 뭐라도 하나가 안 맞으면요 전화했을 때 굉장한 오해를 하게 돼. 그래서 처음에 좀 아닌가 싶으면 계속 그 찝찝한 게 남아있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도 또 의심하게 되고 선생님한테 따지게 되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겪고 나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다 선생님들 똑같이 첫날에는 일단 들어주세요.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들어주세요. 요것부터 알려야겠다 해서 매뉴얼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해피콜 한다고 어머님 저희 뭐 어떤 수업을 오늘 진행한 누구누구인데요 하면서 플로우가 이제 어떠냐면 아이가 이미 학원에 왔다가 갔잖아요. 그 시간일 테니까 혹시 아이는 별 얘기 없던가요? 이것부터. 그러니까 먼저 유도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시겠죠. 뭐 어머님이 혹시 궁금하신 거 없는지.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이 긴장이 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보니까 받자마자 그냥 인사하고 막 얘기를 꺼내다 보면 꼬투리 잡힐 만한 것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어머님께 소개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얘기를 하시게끔 기다려준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잖아요. 어머님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아이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겠구나. 그러고 나면 그때는 이제 원래 정해져 있는 우리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아이 가방에서 직접 책을 다 꺼내시라고 해요. 아무거나 하나만 꺼내셔도 돼요. 꺼내서 봤을 때 실라버스죠. 수업 계획서. 아까 수업 시간에 우리 같이 설명해서 봤던 거 이걸 똑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반 이름 뭐 시간대가 언제고 선생님 이름이 뭐고 진도가 어떻게 나와 있죠. 숙제가 어떻죠. 그러니까 결석하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를
다 똑같이 설명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내용을 지금 아이도 알고 있네. 아이에게 다 똑같이 설명했으니까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이한테도 다 전달이 이미 됐고 어머님도 지금 나랑 눈으로 같이 직접 보면서 전화 통화를 했기 때문에 어머님도 이제 아시는 상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2주 후에 저희가 적응 기간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응 기간이 끝나고 난 한 2주 후 정도 시점에 다시 한번 연락 드릴 거다. 그때까지 어머님도 조금 이제 기다리시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서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숙제는 어떻게 어려워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이제 2주 후에 전화 통화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팀워크를 여기서 우리가 발휘하자라는 입장인 거죠. 그런 태도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첫날에 굉장히 깔끔하게 이 시스템에 어머님도 이제 끌어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세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요, 실제로 2주 후에 연락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는 오늘 이 첫 상담을 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머님이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그래서 나는 학원 입장에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다 기록을 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담 전화를 하기 전에는 한번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기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적응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2주 후에 진행을 아마 하게 될 텐데, 네, 그때는 무조건 해피콜 때 했던 거,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요거를 꼭 확인한 다음에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디테일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 해피콜이라고 하는 그 첫 상담 할 때 모든 선생님들이 다 신규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진단검사지라고 불렀어요. 입학 테스트. 그 시험지도 그렇고 이 시험에 대한 결과지가 따로 있었는데 그 결과지랑 그 다음에 어머님이 이제 입학한다고 입학 신청서를 쓰시잖아요. 이 세 가지의 양식을 모두 그 담임 선생님이 다 보시게끔 했어요. 이거 필요하다면 중간관리자랑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얘가 보니까 영역별로 어떠한 상태였구나, 어떻게 시험을 풀었구나, 그러니까 글씨체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결과지 내용을 봤더니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졌었겠구나, 어머님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오셨겠구나 확인을 하죠. 결과지라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어머님이 이제 쓰신 그 입학 신청서에는 또 어머님이 나름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남기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작성해서 이 어머님은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파악을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어떤 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걸 다 아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뭐 언급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아는 상황에서 전화를 했을 때 선생님이 더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건 맞잖아요. 이거 전문적인 어떤 업무라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하면 조금 더 어머님도 신뢰를 가지실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보다도 이렇게 내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어머님이 이런 거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나는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이게 준비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저희는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 결과지나 양식들, 각종 그 서식들,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했던 이제 메신저가 있었던 거죠. 예전에 얘기 한번 했었던 잔디라는 업무 툴에다가 다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배정된 그 각자 자기 반에 새로 들어온 친구들에 대한 거는 선생님들이 무조건 한번 숙지하시고 통화를, 이거 가지고 아이들 웰컴도 하면 좋죠. 내가 정말 전문가로서 잘 알고 접근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개강일에 해야 될 3가지였는데 제가 다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 각각의 팁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을걸?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봤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또는 학원에 맞게 조금 변형시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마 들어보시면 전체적으로 뭔가 다 이어진다? 지금 제 학원을 보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학원 뭐 없어요, 여기. 그쵸? 그런데도 막 얘기가 술술 나와요. 왜냐면 이게 하나의 정말 유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학원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분위기, 컨셉에 맞는 방식으로 한번 디테일한 것들 요소 한번 정해보시고, 우리는 개강일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게 이제 우리 학원의 어떤 운영 철학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개강일에 화이팅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hopefully 디동이랑 함께 하면 참 좋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 이벤트도 해야 되는데 알고 보면 저희 3,000명 구독자 3,000명을 드디어 3,000명 지금 어떻게 기준이 이벤트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벤트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면 밑에다가 달아주세요. 그럼 이번엔 이제 3만 명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뷰수는 3,000 가야 될 텐데. 네, 알겠습니다. 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